네, 안녕하세요. 황일동입니다. 2024년도 신용관리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용관리사 시험은요, 대체로 평이하게 나왔어요. 한 3-4문제 정도 난이도가 있는 게 나왔는데, 평소에 잘 안 보는 지문이 있죠. 이 조문에 관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 케이스 문제도 한 2-3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공부를 좀 해오시면 될 것 같고, 내년 시험은 이제 크게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대폭 줄어지고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제1과목 채권 일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권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대표권, 유치권, 이거는 권리와 권한의 구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가 권리 의무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2번, 이 대표권 같은 경우는 대표권한이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해설에 잘 써놨는데, 권리라고 하는 게 법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양수하기 위하여 부여된 힘, 이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권리와 구별되는 게 권한이 있는데,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사의 자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와 권한의 구별 문제, 이게 시험에 간간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인이사의 대표권이 권한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관한 권리상호간 순위 문제도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죠. 1번, 같은 종류의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죠. 물권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 특히 저당권이나 소유권이나 이런 거 등기부에 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에다가 1번, 2번 하고 번호를 적어요. 그래서 먼저 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권한을 우선순위로 우선권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일물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채권이 우선한다? 이게 잘못됐죠?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 우선하죠. 물권. 물권과 채권 관계에서는 물권이 우선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만 채권이라도 물권화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등기된 임차권이라든가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처럼 그런 데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런 것들을 마친 경우에는 물권화된 채권이 되기 때문에 물권처럼 순위를 부여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3번, 동일 채무자에 대한 수개의 채권은 평등하게 다뤄짐이 원칙이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거는 맞고요. 4번, 제한물권이 소유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물권의 성질상 소유권에 우선한다. 여기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한물권이라는 게 바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 이게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물건에 담보력을 부여하는 게 담보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제한물권이 있으면 이 소유권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물건이니까 성질상 그걸 우선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전세권자에 대한 권리를 설정한 게 소유권보다는 우선하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야 전세권자가 보호가 되니까요. 그리고 5번, 담보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이 담보물권도 물권 아닙니까? 물권은 어떤다고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에 우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5번도 그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종물에 관한 내용. 이 종물에 관한 것도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죠. 부동산 동산에 관한 것, 종물에 관한 것, 이런 거는 거의 돌아가면서 아니면 같이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런데 이 종물에 대한 거는요, 그 요건이 있어요. 종물에. 그 요건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1번 지문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당사자 특약으로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 없다? 당사자 특약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행 규정이란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거는. 그런데 이 종물의 규정은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할 수도 있고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강행 규정이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원래 계약 자유의 원칙상 민법상으로는 사인 간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어떠한 내용으로든. 이게 이제 불법적이거나 이럴 때는 사회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무 규정이 원칙인 거예요. 근데 강행 규정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성질상 강행 규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권 같은 경우에는 강행 규정인 경우가 많죠. 자, 2번. 종물은 주무로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상부 독동 이렇게 외우는데 저희가 기본서 강의할 때 이렇게 이제 요건을 4가지를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두 문자를 따서 한 거예요. 이게 상용에 이바지한 것 이런 뜻이죠. 상용이라는 거는 항상 이용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물은 상용에 이바지하는 것이 요건의 하나고요. 부동산 상호 간에도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집에 있으면 거기 부동산에 창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종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 동일한 소유자죠? 동일한 소유자.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일부거나 또는 구성 부분이 아니라 주물과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 독립된 물건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부라는 거는 부속된 건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부속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4번.